오늘 점수 잘 나왔어요. 수능이 어땠어? 나쁘지 않았어? 토요일에는 약간 살짝 수명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4시 반에 퇴근했거든요. 하다가 7시에 나온다. 괜찮겠지? 아까 어떤 친구들한테 혹시 내가 빨리 죽으면 장례식장에 그 수학 공부량 노트를 갖고 와달라고 했어. 그 열심히 써봐. 질문을 받아볼게요. 이적분은 한 30분까지 풀 시간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28번 문제 열심히 풀다가 몇 번째 안 됐어? 14번 괜찮았어. 질문 수민이도 질문.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얘랑이 궁금한 거 20번?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하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 15번? 21, 26. 궁금한 거 없어? 근데 미적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좀 더 해봐야 돼. 재현이는? 일단 근데 하면 돼? 13번부터 붙고 이제 12번 풀었으면 잘했어. 12번 문제 풀 때 얼마 전에 배웠던 거 연결시켜 봤으면 됐었을 거야. 그치? 기억했지? 문제? 사인 법칙끼리 연결해가지고 문제 풀었지? 거의 비슷한 문제 나왔잖아. 무슨 말이지? 10점번부터 나와야 된다. 이 gx가 0에서 x까지 f d dt 마이너스 x 사승 플러스 근데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그 값을 두 군데서만 그 값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 나왔을 때 우리 항상 하는 거 g0은 0이다 체크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분해보면 g 프라임 x는 fx 마이너스 4x 3 썼을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보면 이 g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는 얘가 확실한 건 뭐냐면은 fx가 문제에서 3차 함수라 했기 때문에 이게 3차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3차 빼기 3차 해서 2차 이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냥 3차로 존재할 수 있는 거. 그 상황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끊을게. G형은요? 왜 0이냐고? 1이네. 저기 잘했어. G형은 1. 이게 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은
gx가 두 군데에서만 극값을 가졌는데 gx가 극값을 두 개 가진다. 근데 3차 함수를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문제에서 극값을 두 개 가져야 한다는 했는데 어떻게 돼? G 프라임이지. gx가 극값을 두 개 가져. 그러면 만약에 G 프라임x가 3차라고 하면은 gx는 지금 4차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4차 함수가 극값을 두 개 가진다? 상황이 안 나와요. 그치? 4차 함수는 한 개 가지거나 아니면 세 개 가지거나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 말 이해? 그러니까 3차 함수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극값의 변화가 있는 관계를 보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차 함수가 더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마블 하면 극값이 3개 생기지.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은 부호변화가 한 번만 생기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두 번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 지금 여기 이렇게 잡아봐도 옆하게 잡아봐도 부호변화 한 번 생기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부호변화는 3차 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 생기거나 세 번 생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실제로 결정적인 이유는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극값 3개지.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으면은 극값 1개고. 그러니까 극값이 2개가 될 수가 없어. 극대값을 가지면 3개가 생기는 거고 극대값이 없으면 극소만 있어서 1개가 되는 거. 이렇게 짚어줄 때.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gx가 극값을 2개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한 순간에 이게 극값이 1개나 3개 상황은 아닌 거니까 얘는 3차는 될 수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값 2개는 가진다 했으니까 바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gx라고 하는 함수는 g 프라임 x지. g 프라임 x는 최고차의 것을 모르고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을 2개를 이렇게 지금 인수를 가진다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럼 원래식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은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fx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 g 프라임 x 그대로 넣어주면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여기다가 플러스 4x 3승 이렇게 넣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치? 여기다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면 이 대입했을 때 f2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3 곱하기 1 플러스 4 곱하기 8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f2가 문제에서 3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4 이만큼 34 이를 활용을 하면은 a 값이 얼마인지 나오지. a 값이 3분의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찾았으니까 3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럼 이제 계산됐지? g 프라임 x는 3분의 2x 제곱 빼기 3분의 2인 거니까 적분한 다음에 3 대입하면 돼.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나온다. 14번 문제 어떻게 추론 잘했어? 이거 어렵지 않았어? 요새 14번 됐어? 14번 잘하는 사람들 아주 잘했어. 14번 한번 봐보면은 이게 n이 3의 배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1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밑에 있는 수열이 ak의 합이랑 ak 곱하기 bk의 합이 같아지게끔 하는 m의 값의 합이 33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나열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어. 해설치 참고하면은 이 우변을 넘겨가지고 ak로 묶어서 1-bk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거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열을 해서 접근하는 걸 한번 연습해보자. 그렇게 한다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bk에 대한 기준을 생각해보면 bk는 이렇게 되는 거고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그 다음에 또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AK라고 하는 거는 쭉 적어보면 A1, A2 이거는 그냥 다 써져 있어. A3 필요한 데까지 적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걸로. 그 다음에 우리 AK, BK 봐야지. AK, BK를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둘이 곱하면 A1, A2,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A4, A5,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A7, A8, 마이너스 A 이렇게 지금 식을 정리할 수 있고 그치? 그러면 일단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m값을 먼저 찾아봐. k는 1부터 해서 m까지의 ak랑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m까지의 ak 곱하기 bk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m값이 1이라고 해요. m값이 1이면 볼 게 없지. 그냥 둘이 성립하는 거지. 같은 거니까. 그치? 이가 돼도 마찬가지야. 이가 되면은 여기 이렇게 이가 됐을 때는 m값이 1 때 되고 2는 당연히 2 되면은 둘이 더한 거랑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같다를 그치? 1, 2는 자동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치? 근데 만약에 예시를 들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3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둘이 같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m이 3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게 성립돼야 되지. A1, A2, A3 더한 거랑 여기까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A1, A2 더한 거에 마이너스 A3가 이렇게 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A3가 0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따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만약에 A3가 0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붙어서 추가로 나오는 애들이 뭐냐면은 m값이 3일 때만 되는 게 아니라 4일 때랑 5일 때도 자동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왜냐면 4, 5라 하면은 여기까지 가. 그러니까 이 둘이 이렇게 같잖아. 둘이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쭉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얘 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으니까 3항이 0이다라고 해버리면 얘도 성립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3항이 0이면 그 다음부터 지금 여기 구조가 보이지? 여기 보면은 6항이 또 이렇게 둘이 어떻게 되어야 이 뒤에 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끝이라고 하면은 m값의 합은 뭐가 되냐면 1, 2 더하고 3, 4, 5까지 되는 거니까 그냥 15가 정답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m을 다 더해버리면 33이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좀 멀었어. 이건 일단 보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해보면 m값이 4, 5일 때까지는 쭉 가면 되는 거고 이 m값이 6일 때를 기준으로 m값이 6일 때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6칸까지 이렇게 다 더하는 게 같아요. 그럼 이렇게 갖고 얘 같은 거니까 이 A3 더하기 A6이 0이 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요거 A3 더하기 A6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6 요 둘이 더한 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A3 더하기 A6은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아까 일전 했던 얘기처럼 m값이 6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7, 8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아까 처음에 A3가 0이면 이거 앞에 3, 4, 5가 성립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A3가 0이면은 A6도 0이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지. 왜냐면 이 문제에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동시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네들을 살려주잖아? 6을 인정해줘. 그럼 7, 8도 돼. 근데 다만 그렇게 하면은 이 앞에 있는 3, 4, 5는 이제 안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3, 4, 5는 아까 A3가 0일 때만 됐던 거였지. 그치? 근데 여기서 A3가 0인 상황이 되면은 A6도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거 지금 만족하지 않게 되면서 애초에 등차 수열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될 수가 없다. 그치? 그러니까는 6, 7, 8 살려주면 3, 4, 5는 죽는다. 근데 여기 되는지 더해보면 7, 3, 21 아직 못 미쳤지. 이거 지금 안 되는 상황. 이것도 보리고 이것도 넘어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m값이 9일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그럼 이거는 이제 계산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해버리면 이렇게 더한 게 0이 더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그치?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인정이 잘 들어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등차 수열의 합이 0이라고 했을 때 얘 지금 등차 중앙이지. 3개. 그러니까 A6가 3 곱하기 A6가 0인 거니까 A6는 0이라고 뽑아낼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여기서 A3는 음수고 그 다음에 A9는 양수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공차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여전히 얘 안 되지. A3는 여기였어.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되는지 봐보면 뭐야? A6가 0인데 A3가 음수야. 이것도 안 맞지. 그치?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뭘 다 날려버려야 되냐면은 이거 다 3, 4, 5 다 안 되고 6, 7, 8도 안 되는 걸로 생각해. 지금 살려줄 수 있는 애가 9, 10 여기 m 값이 대신에 10, 11일 거야. 이렇게 3개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 더해봐. 그러면 30이거든. 30인데 아까 1, 2는 항상 된다 했으니까 33을 만족시키지. 그러니까 이때가 딱 정답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 하윤이 이 말 따라갔어. 이렇게. 오, 잘했어. 그러면 정답을 낼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첫 항을 구하랬으니까 A6은 첫 항 플러스 그 다음에 5D지. 5D인데 D가 2니까 여기서 10이 됐어. 10이 된 상황이 보니까 6항이 0이라고 했지. A1은 마이너스 10이 정답이야. 이렇게 좀 써주면 돼. 이 규칙이 시그마의 규칙이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거 그냥 나열이야. 시그마는 나열. 시그마 나열해서 생각해보고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참고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15번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 보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21번이나 15번급에 평가원에서 요새 계속 극한을 좀 어렵게 내고 있어요. 이 문제도 극한에 대한 문제, 15번 문제. 근데 읽지도 않고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뭘 하냐면은 복습을 잘해주고 있어. 오늘도 개인별 5단문도 줄 테니까 복습을 해서 정리를 해서 문제 가볼게요. 자, 15번에 극한을 보는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t 그다음에 플러스 t 그리고 여기는 위에는 이 fx 플러스 x 마이너스 t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분할하면은 그러면 얘가 ft가 될 때의 그 t값이 주인공이라 얘기했지. 이거 중요하다고. 집합표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 이 t의 원소들이 4개 따라를 돼요. t1, t2, 1 이렇게 4개가 나와요. 거기까지 따라왔지.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 여기 바로 눈치채야 되는 게 뭐냐면은 t 대입해보면 여기 0이거든. 얘 0으로 가. 얘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0으로 가. 그리고 t 대입하면 ft분의 ft니까 지금 1이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ft는 1이다라는 식이 나온다는 식이에요. ft는 1을 만족하는 t의 개수를 구하면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상해. 왜냐면 fx 3차함수거든. 3차함수랑 1이랑 같다라고 했을 때 그 근의 개수의 최대값은 3개거든. 근데 여기 4개 들어가 있잖아. 뭔가 이상한 상황인 거지. 무슨 생각을 더 해야 되겠어? 일단 요거 한번 봐봐. 얘는 이거 상수야 분수야? 아니 상수야 아니면 그러니까 변하는 값이야 고정된 값이야? 고정 아니에요? 이건 고정된 값이지. 그치? 요거는 x가 t로 갈 때니까 지금 극한값을 보고 있는 상황이야. 좀 둘이 다르지. 그치? 근데 어디에서 흐름이 막혔을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풀이에서 ft는 1까지 했는데 3개밖에 없을 거라 최대 3개라 생각했는데 근이 4개라 얘기했어. 뭘 좀 더 보완을 하면 돼. 이 생각에서 내가
1회차, 2회차 수업에서 극한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있어요.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가라고 했던 게 여기다 썼던 게 있거든요. 이 절에서 무슨 말을 썼을까? 극한. 대답할 수 있는 눈빛인데 극한에서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거. 극한의 성질을 넣으려고 하는데 얘네들 다 극한이 각각 존재하면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가 교과 개념이잖아. 극한의 성질. 근데 그 극한의 성질에서 예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뭐지? 모일 때? 뭐가? 분모. 그치, 맞아. 분모 0일 때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분모가 0일 때는 위아래로 약분이 되면서 이게 그대로 이 식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고 오늘도 대표를 쳐줄게. 이 문제에서 이게 떠오르네요. 이것 때문에 엄청 중요한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따로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걸 놓치면은 계속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비슷한 거 계속 묻고 있잖아. 똑같은 거.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해 줘.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면은 FT가 0이 아닐 때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럼 이게 0이 아닌 상황인 거니까 상수분의 그냥 상수 0이 아닌 상수분의 상수꼴이. 그러니까 FT분의 FT꼴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아까 좀 전에 했었던 것처럼 FT는 1한식을 쓰시고 FT는 1한식을 쓰고 여기에 들어가는 t 값이 문제에서 얘기한 t1, t2 그 다음에 t1, t2 그리고 0, 1을 알고 있어요. 이 네 개 중에서 적당하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좀 전에 분모가 0일 때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분모가 0일 때라고 하는 거는 FT가 0일 때를 얘기한다. FT가 0일 때를 따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얘는 뭐로 보이냐면은 다시 한번 이 극한을 써볼게. 리미트 x가 t로 가는데 x-t 플러스 이 뒤에 부분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0인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거 굳이 안 써도 되겠지? 위에를 확인해주면 위에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fx에서 빼기 ft를 이렇게 지금 빼주는 상황이 되는 건데 fx 일단 fx 플러스 x-t fx 플러스 x-t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주면 리미트 x가 t로 갈 때 하고 요거 반으로 가르자. 반으로 갈라서 본다면은 x-t분의 fx x-t분의 fx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에 마이너스 f0이 이렇게 잇따로 마이너스 ft가 이렇게 잇따로 생각하면 되겠지. ft가 0이 선.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미분계수의 정의꼴이로 미분계수의 정의 이게 지금 미분계수의 정의꼴인 거니까 결국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된 거냐면은 얘는 ft f 프라임 거야. f 프라임 t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뭐야? f 프라임 t 플러스 1이 문제에서 ft라고 얘기해요. 지금 좌변부함 좌변부함 게 ft다라고 써줘야 되는 거니까 정리하자면 f 프라임 t 플러스 1은 ft라는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맞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 ft는 0 이상을 풀어요. ft는 0 이상을 풀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 0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뭐가 정리가 되냐면은 f't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ft는 0, f't는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다 네모를 쳐볼게. 중요했던 게 아까 요거를 만족하는 t값을 찾는 거였고 여기는 이 밑에 경우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르게 돼요. ft는 0이면서 동시에 f't는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만족하는 이 두 개를 같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그냥 써놓고 나서 정리를 해볼게. 여기까지 이제 극한을 해석했다라면은 두 번째는 이 극한의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봐요. ft는 1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 프라임 t가 마이너스 1이면서 동시에 ft는 0인 경우다. 이거의 각각의 시그널 개수를 파악을 해주면 된다. 근데 여기 최대 몇 개야? 아까 얘기했었는데 위에 거는 3개. 여기 최대 3개. 그 다음 밑에는 ft는 0인 상황이라고 본다고 f가 지금 3차 함수였지. 3차 함수인 상황인 거니까 얘 3차 함수를 미분한 게 마이너스 이거 3차 함수를 미분한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2차 함수랑 마이너스 1이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는 최대 2개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서. 굳이 괜찮아? 근데 요거 2개일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은 이 최고 차이 값을 양수인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얘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됐어. 그치? 여기 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뭐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프로 보죠.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이런 데 있겠지. 이렇게 f t는 마이너스 1인 부분을 찾는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이런 지점이 A고 B라고 이렇게 보자. 두 개의 분을 가진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 하고 나서 여기 이렇게 내려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서 보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니까 함수가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어. 근데 그때 A 값이랑 B 값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 ft는 0이 t 자리에 A랑 B가 동시에 들어가야 돼. 이 둘이 같지 않다라고 사실 알 수 있어. 정말 이말 이해됐어? 다시 한번 줘봐. F t는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1을 지금 이렇게 잡은 거야. 근데 여기 들어가는 t 값이랑 여기 들어가는 t 값이 지금 당연히 똑같아요. 이 둘이를 동시에 end를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그때 이 부분을 A라 놓고 여기를 지금 B라고 둔다면은 이 둘이 문제에서 ft는 0에 들어가는 t값 fa는 0이면서 동시에 fb는 또 0이어야 되거든. 그걸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 따라서 민재 괜찮은 거지? 졸려? 아침에 혹시라도 피곤할까봐 나는 바깥에도 먹었어. 그럼 제 거는요. 어? 제 거는요? 그래.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최대 2개가 아니라 이게 한 개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대 한 개. 그치? 2개 안 되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개의 됐잖아. 4개였으니까 이제는 3개 한 개 구조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3개 한 개 구조. 맞지? 15번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는 맞아.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 얘를 여기까지 따랐어. 그러면 좀 전까지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그래프로 이제 확인해주면 되는데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3차함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3차함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적당히 x축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좀 전에 3개를 가지기로 했으니까 이제 넣을 건데 1인분 이렇게 1을 만들어주면 그때 여기 하나, 둘, 세 개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축은 내가 여기다 왜 잡았냐면은 이 문제에서 t1, t2, 0, 1 이렇게 4개의 근을 가진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은 t1, t2는 다 0보다 작아요. 이 궤도관계가 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에서 ft는 1인 애들이 3개가 t1, t2 뭔가 있고 마지막 1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는데 T1, T2. 근데 이거를 얘를 하나 더 봤다. F 프라임 T는 마이너스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X축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미분 개수가 마이너스 1인 부분이 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디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요 0,0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0,0 이렇게 설명해요. 왜냐면은 T1, T2 두 개가 0보다 작지. 그치? 그리고 0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또 1도 있어야 돼. 그렇게 되려면은 조합이 0, 여기가 1, 1,1. 그 다음에 여기 2분이 T1이고, 여기가 T1이고, 여기 2분이 T2. 이런 식으로 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치? 한번 다시 해보자. 이 근을 봐봐. 총 4개야. 4개인데 최대 3개, 최대 1개라고 했으니까 저 4개 근을 얘네 둘이 나눠 가져야 돼.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일단 FT는 1 때는 3개가 되는 구조인 거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F8T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 값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지. 여기 어딘가에 지금 미분계수가 분수인 부분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F8T는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면서 F는 0입니다. 이해됐어? 네. 근데 1보다 작아야 되잖아. X축은 0이면. 그러니까 X축을 그어주고 교점인 부분을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F''는 마이너스 1 부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찍고 났더니 0,0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여기 0 있었고 T1, T2는 그 0보다 작은 애들이에요. 여기가 T1이고 여기 T2고 0, 1 이렇게 지금 된다고 봤을 때 따라오지. 그러면 이제 여기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써볼게. F1은 1이고 그 다음에 F에 또 0은 함수가 이렇게 2개 주어졌지. 그 다음에 F'0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했어. F'0은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F에다가 T1을 대입해주면 그 값이 1이야. F에 T2를 대입해주면 그 값도 1이야. 이렇게 5개의 조건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뭘 먼저 처리해주냐면은 이거 2개를 그냥 바로 써버리자. 이거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 2개를 본다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쓰면 되지. fx는 a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bx죠. 그리고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마이너스 x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지. 뒤에 플러스 0이 그렇지? 그리고 F1은 1이었으니까 저식 한번 쓰면은 F1은 하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이때 이 값이 1이 된다고 하니까 A 플러스 B, A,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쓰면 돼. 요것만 써서 계산을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 식 한번 다시 써볼게. 이 fx라는 식은 어떻게 바꾼 거냐면은 fx는 ax 3승에 b는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x지 그리고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거 이 3차 함수가 있고 1이 있고 T1, T2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fx에서 1을 빼줘. 빼고 나면은 그 함수는 뭘 인수로 가지냐? 1을 하나 인수로 가지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x-1로 묶고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식 그대로 써줘. ax 제곱 넣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마이너스 x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남아야 되는 건 플러스 x가 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이렇게 붙으면 이 위에 거랑 이게 지금 똑같아진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지금 땡이라고 얘기해주면 땡이라고 지금 따라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뭐가 되면 되냐면은 1인 건 우리 x-를 가지고 있는 거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음의 식은 2개를 가지면 2개를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면
그 1학년 때 배웠던 거 근해 분리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 있잖아.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차함수가 이렇게 되어야 음의 식은 두 개지. 그치? 그러면 이 용재쌤이 가르쳐줬나? 지하쌤이 가르쳐줬나? 아닌데 1학년이면 나랑 같이 와 추억이다. 이거 언제야? 기억도 안 나는데 2년밖에 안 됐네. 아 성재님 오. 네 한판 축구 이런 말 안 써서 한판 축구? 들어갔던 거. 아니 지훈이도 했었잖아. 한판 축구 한 개값? 그다음에 판별식 그리고 축방정식 축이 어디 있는지 그냥 구하자. 지금 이렇게 됐던 상황이었어. 그럼 이거 봐보면 한 개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 지점 F0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근데 축은 0보다 작은 쪽이 있잖아요. 축이 0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있으면 세 개를 잡으면 F0이 0보다 크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지. 얘는 필요 없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건 적용해야 되겠다. 해주면 여기다 판별식 쓰면 짝수공식 쓰면은 이다시 곱하기 이게 0보다 크다를 이렇게 좀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축은 요거 축방정식 써주면 되지. 축방정식 써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니까 양변에 둘이 지우고 나서 양변에 a제곱 곱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렇게 본다라면 이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완벽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묶어주면은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이제 정답에 다 바꿔진 상황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나조건에 f의 값은 정수이다까지 활용을 하면 돼요. f의 값이 정수라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해줘. 여기다 2 대입하면은 f2는 8a 플러스 2-a 곱하기 4 빼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f2가 4a 플러스 6이 이렇게 나와. 그럼 양변에 4 곱하고 6 더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조합이 6, 그냥 4a 플러스 6, 그 다음에 여기 1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쓰고 근데 마무리할 때는 a에 들어갈 숫자가 뭐가 될지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 만들어야 되겠지? 5 넣으면 딱 되겠어. 정수가 되니까 4분의 1 넣으면 되지? 7이니까 4분의 2 4분의 3까지는 10보다 작으니까 된다는 뜻이 알수 있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지금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더하랬으니까 a 값이 4분의 1일 때가 최소값이고 a 값이 4분의 3일 때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f4를 더하랬으니까 그대로 여기다 4 대입하면 돼요. 4 대입하고 그때 a 값이 4분의 1이다. 그때 a 값이 4분의 3 둘이 대입하면은 40이랑 63 여기서 40 넣었고 여기서 64 넣어서 정답은 104가 된다. 수능 이따 넣었어. 무진이 괜찮아? 헷갈림 있어?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20번으로 가볼게요. 이번 빈칸 문제는 지난번 했던 2회차보다는 좀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땠어? 괜찮았어? 손이 풀었어? 오?
이 문제 풀이의 열쇠는 어디 있냐면은 이게 지금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사각형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 풀 수 있는데 그래프 안 그리고 읽고만 있으면 문제 풀이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 여기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여기 이렇게 y는 x분의 8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놓고 나면은 문제에서 an, 0 그 an 뭐 이런 데가 그다음에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또 이렇게 적어볼게. an 플러스 1. 그럼 그때 이 좌표를 뭐라고 했냐면은 점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야. 여기 점은 pn, 여기 점은 qn. 아니네, qn. 그 다음에 여기는 pn 플러스 1. 한 개랑 플러스 된 거니까 n 플러스 1. 여기 이 좌표는 qn 플러스 1.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정의했으니까 얘네들을 다 이어주면 되는 거지. 이어주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따라지? 그러면 가속번은 가는 사실 그냥 바로 식으로 해결되지. s는 하고 2분의 1 곱하기 여기 지금 사다리 지금 내가 이렇게 사각형을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시켜야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고 이쪽에 곱선은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 an분의 8이야. qn의 y좌표. qn 플러스 1의 y좌표는 an 플러스 1분의 8이지.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생각하면 돼. an분의 8 플러스 an 플러스 1분의 8 하고 그 뒤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만큼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곱하면 된다.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이 계산은 2분의 1 곱하기 8 앞으로 꺼내면 4 곱하기 an분의 1 플러스 an 플러스 1분의 1 게다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거 뒤에 거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가가 될 거라고 하는 거 예상해 볼 수 있지. 가가 될 거야. 실제로 곱해보면 돼. 이렇게 다 곱해보면 an분의 이만큼은 이 계산은 an분의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an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어지니까 문제 나와 있는 식이 그대로 만들어주면 다시 볼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밑에 가족관 또 한 번 4를 대입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an분의 an 플러스 1이 알파가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 두 개의 연속된 항의 몫이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공비가 알파인 등비수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나조건에 들어갈 것만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나조건 여기다 한번 써볼게. 이 나조건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려고 했죠. 문제에서 A 3분의 A6를 구하랬으니까 A3분의 A6 얘를 계산하는 거지. 근데 A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여기 다시 한번 쓰면 이거거든. AN은 2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 네 곱하기 AN분의 8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사실 이거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몰라도 지장은 없는데 얘가 의미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만약에 A1이 첫장 1이었으니까 1이 지금 이런 데 있다.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삼각형 P1, Pn 플러스 1 P1, Pn 플러스 1 그 다음에 Q였으니까 여기
요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한 거다 볼 수 있겠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6대입하고 3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6대입하고 3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면 어차피 2분의 1끼리는 사라질 거니까 바로 써볼게. A7 빼기 A1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밑에는 A4 마이너스 A1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곱하기 하고 여기 뭐가 붙냐면은 A6분의 8이 붙어. A6분의 8 그 다음에 밑에 거는 A3분의 8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없죠. 그치? A6 여기다 그대로 넣어놓으면 A6분의 A7이면 그냥 알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 곱하기 A6분의 1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다 곱하기 8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고 8 그냥 미리 약분하잖아. 그래서 안 써주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얘 A3를 곱하면 여기도 알파야. 빼기 A6분의 3분의 4 A3분의 A1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A6분의 A1 한 번만 더 정리하면은 얘를 어떻게 바뀌냐면은 알파 마이너스 하고 A1을 A6으로 나눴어. 그러면 이 반대로 쓰면 되겠지. 얘는 알파의 5승분의 1입니다. 이렇게 이쪽이 약분되면서 여기 알파 5승이 나옵니다. 그 밑에는 알파가 있고 빼기 알파 제곱분의 1이 이렇게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알파에 5승을 곱해버려요. 알파에 5승을 곱하면 여기는 알파의 6승 마이너스 1 밑에는 알파의 6승 마이너스 알파의 4승 3승인가? 알파 5승 곱한다 했지? 3승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 위아래로 인수분해하면 돼. 인수분해하고 문제에서 8분의 9를 잠깐 인수분해한 값이 8분의 9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하면은 이 알파 값이 나온다라는 값이 이제 이거 따라서 알파가 2야 말이야. 그래서 알파는 2가 이렇게 잡히는 거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다에다 넣을 거는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렇게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그러면 여기 요거 여기다가 1, 2, 3, 4, 5를 대입을 해가지고 다 더하라고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이거 미리 지어주면 이게 지금 4지 4가 되는 거니까 이 4 곱하기 AN이라고 하는 거는 4 곱하기 그 다음에 AN분의 AN 플러스 1 AN분의 AN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분의 A1 A1분의 A1 이렇게 지금 쓰면 되지. 그치? 근데 좀 전에 알파가 2라고 하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 그 공비를 의해 2를 그냥 써주면 돼. 2 마이너스 이 뒤에 부분은 2의 n 마이너스 1승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걸로 확인하면 돼. 그치? 그래서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해서 5항까지의 a 구하라고 하면 8이니까 8 곱하기 5하면 40이죠. 아까 거 먼저 계산하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빼기 하고 여기다 1, 2, 3, 4, 5 대입하면 되거든. 차례차례 대입해보면 우리가 4 곱하기 써야 돼. 4 곱하기 하고 뒤에 붙을 값이 1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은 정답이 됩니다. 요거 우리 한번 예전에 수원 계산할 때 배울 때 이거 빨리 계산하는 거 한번 배운 적 있었는데 이거 뭐라고 하면 될까? 이렇게 있어. 거꾸로 세도 되지. 이렇게 더했다 해도 돼. 이렇게 더했다 하면은 등비수열의 합 빨리 계산하는 방법 기억하고 있어? 1 마이너스 2분의 1
1-r을 쓰면 돼. 2분의 쓰면 되긴 하는데 이 위에 붙는 게 제일 큰 거에다가 그 다음 항 쓰고 16분의 1을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하나 더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 이거 이상해. 이거 이렇게 그냥 식으로 써주면 1-r분의 하고 그 다음에 첫항 곱하기 1-2분의 1의 모습 이렇게 해서 정리된다고 다시 계산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게 지금 다야. 다라가지고 다 그 다음에 나 가 다 찾았다. 아니 이렇게 피곤해.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졸지 마. 쉬었다 하자.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이거는 이해, 알파는 이해됐어.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봐. A6인데 A6은 뭐냐면은 두 개가 비수열인 거니까 5개 항 차이거든. 그럼 5개 항 차이면 R이 5승이 되는 거지. 그러면 A6분의 A1은 거꾸로 쓰면은 얘는 R의 5승분의 1인 거야. 응? A1이 분자 있잖아요. 여기 이거? 어. 근데 문제에서 A1이 1이라고 했는데 응. 그냥 1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돼. 이게 1인데 A6은 1 곱하기 R의 5승이 돼. 첫째 항 곱하기 R의 5승이 돼. 6항이라고 하는 거는 첫 항 곱하기 A6은 A1 곱하기 R의 5승인 거잖아. 근데 A1이 1인 거니까 R의 5승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알파 빼기 알파 3분의 1인 거를 정리하는데 알파 6 여기 그 여기 거기가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 네. 그거는 분모 분자의 알파 5승 곱한 거. 알파 5승. 왜 알파 5승이에요? 알파 6승이에요? 왜 알파 5승을 곱했는지? 네. 여기 얘가 지금 제일 차수가 크거든. 알파 5승. 알파 6승을 곱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위아래로 약분되는 거야. 근데 그 저기 위에서 나오는 얘가 이렇게 오는데 왜 알파 5승인지? 네. 그거를 여기서 다시 설명해보면 6항이 첫 항 곱하기 아래 5승이잖아. 네. 첫 항은 1이었지. 근데 알파가 여기 R이 알파인 거니까 이게 그냥 1 곱하기 아래 5승이면 알파의 5승이라고 볼 수 있지. 이해됐어? 알파 6승이 아니야. 알파 6승이 아니라 알파 5승으로 생각해. 근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 이게 A1분의 A6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A1 곱하기 아래 5승. 얘는 A. 둘이 지금 아래 5승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지. A6분의 A1이면 A1 곱하기 아래 5승. A1 이렇게 좀 쓰는 거고 A1이 1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1이라고 생각하면 돼. A1이 1이면 얘 1이면 이것도 1인 거니까 아래 5승분의 1만 나왔죠. 이해됐어? A가 A5에 두면 A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죽겠어. 와. 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A6분의 A1이 A5분의 1이랑 똑같은데. 근데 A 6분의 A6분의 A1이 A5분의 1이랑 아, 근데 A5에도 근데 A1이 줄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A1이 1이라서 그런데 A 6분의 A. A 6분의 A1은 A 6분의 1 맞죠? 근데 왜 A? 그거 모르겠어. 왜 A 5인지? 네, 그냥 A6분의 1로 하고 그냥 아니면 R의 5 수준을 차라리 이겨야 돼. 이거 알파인데 A가 아니라 이거 알파라고요? A가 아니라 알파야. 뒤에 거요? 아 여기도 알파야. 알파의 옷은 그게 알파가 공비라고 했어. R 대신에 공비를 쓴 거야. A 6분의 1은 A 6분의 A1은 알파의 5승분의 1이더라고요.
쓰라고 나눠주고. 아, 21번 문제를 가볼게요. 번 식으로 풀 수도 있긴 한데 그래프 풀이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 문제가 gx는 fx 플러스 m이라는 식이 x가 0보다 작아. 그 다음 밑에 fx 마이너스 m 있는데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개로 잘라서 얘기를 했어. 근데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있고 이제 극값을 갖도록 하는 k 값의 합이 0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여기 x는 0에서 접한다라는 표현에 이미 많은 게 들어있어. fx라고 하는 게 x는 0에서 접한다를 했으니까 얘는 x제곱을 가지고 시작하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뒤에 부분이 x-a가 이렇게 깔려져 있어. 하고 나면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a 값이 음수일 때 양수일 때 0일 때라고. 그 세 개를 본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a는 0일 때는 웬만하면 잘 안 되겠지. 그러니까 a는 0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3차 함수가 이런 형태로 있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m 값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어. m이 양수이기 때문에 얘를 들어올리면 이렇게 해서 들어올리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m 값이 양수면 여기 있는 함수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야지. 그러면 함수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동된다고 하면 둘이 연속일 수가 없어. 그치?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얘네 둘이 연속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바로 탈락이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 보냐면은 a 값이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먼저 봐볼게. 그러니까 양수. a가 양수일 때 기준을 생각해 보면 함수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자. 이 부분이 양수면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형태가 있다. A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서 이것도 똑같이 올려볼게. 이렇게 올렸어. 그치? 올렸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당겨가야 될 거예요. 그치? 근데 우선은 일단 이거 연속이 되기도 어려워. 그치? 이 부분이 이렇게 할 건데 둘이 만나지 않죠. 그치?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쪽이 극값이 없어. 그치? 문제에서 여기에서의 극값의 x값과 이쪽에서의 극값의 x값을 둘이든 셋이든 더하면 0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여기 안 되잖아. 근데 이거는 가조건과 나조건이 다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a 값이 음수일 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보면 함수가 여기서 만들어서 얘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만들어보죠.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거 그래프 잘못 그렸네. 이렇게 놓았을 때 이쪽이 올라갔다가 접하고 이렇게 가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A인 거야. 그러면 이 극값 신지점 X가 얼마일까? 아, 3분의 2. 어? 3분의 2에. 그러니까 3분의 2.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3분의 2. 그치?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적당히 들어올린다 생각하면은 얘가 뭐 이렇게 근데 여기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치? 이거는 x 쪽에 대해서 평이동 시킨 건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극값 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을 적당히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붙여가지고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연속이 이렇게 됐어. 그치? 근데 만약에 얘를 좀 간 상황에서 내가 뭐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해볼까? 여기 연속이 되도록 붙이고 났더니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여기 있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 만들어서 생각해볼 수 있겠지. 그치? 여기 어디냐면은 이만큼이 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은 그래프로 다시 한번 표현하면 얘가 이렇게 했을 때 함수가 원래 다시 한번 보면 갔다가 올라갔어.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표현해볼게. 함수가 여기 기준에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졌다 올라가는 부분을 이렇게 갖다 해보자. 여기까지 옮겨붙이고 여기서 접한 부분을 좀 더 갔어.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쪽을 어떻게 연결시키면 되냐면 함수가 얘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내려볼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붙여야 되니까 이만큼을 갖다 붙이는 생각합니다. 요만큼 요것을 갖다 붙이는 거. 그래서 갖다 붙이면 함수가 이렇게 되는 형태로도 구성을 해봤어요. 그치? 근데 이제 뭐가 맞는지 판단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 일단 연속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극값이 되는 S값들의 합이 0이다를 써보는 여기 이 부분이 3분의 2에 있지. 3분의 2. 거기다 뭘 더해야 되냐면은 여기 이 지점에 X가 얼마일 것 같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맞아. 맞는데 M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때? 여기 정확히 여기 있는 애가 지금 여기가 왔지. 그치? 근데 애초에 얘 M만큼 평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이 자리를 M이라고 볼 수 있어. 0인 부분이 M으로 간 거니까. 이렇게. 굳이 따라서.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더한 게 0이다라고 쓰면 된다. 그치?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근데 이거 결과가 같거든. 3분의 2a에다가 여기 3분의 2a 하면 그 다음에 여기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m이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0에서 극소 찍고 올라간 상황으로 본다면은 여기 0에서 극소 찍었을 때 0에서 극소 찍고 이렇게 갔다는 0은 어차피 의미 없어. 왜? 그치? 그리고 이 지점이 그대로 3분의 2a 플러스 m인 3분의 2a 플러스 m. 그러니까 원래 3분의 2였는데 플러스 m만큼 된 거지. 극대 지점인 거야. 무슨 거 헷갈려? 그리고 극대 지점은 원래 3분의 2였잖아. 그치? 근데 그게 m만큼 평이동해서 여전히 극대 지점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m이라 생각해. 3분의 2a 플러스 그러니까 3분의 2a 플러스 m 하고 마지막에 플러스 여기 또 m이거든. 그 m을 이렇게 더해준 게 0이다라고 계산한다고 하면은 3분의 2a가 2개고 m이 2개이기 때문에 또 이식이 똑같이 만들어진다 사실 알 수 있어. 맞지?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얘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 m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문제에서 fm의 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얘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m이 여기 이렇게 했을 때 함수가 갔다가 0 찍고 미분계수 0 찍고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f에 이것만 대답 잘하면 정답 나오거든. f에다가
3분의 2a를 대입하면 그때 함수값이 얼마일 것 같아? 여기 요 지점 얘기하는 거야. 요 지점. M. 오! 잘했어. 근데 그 m값이 마이너스 3분의 2a인 거야. 이게 m인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2a가 생길게. 이 말 이해됐어? 이거 대입만 하면 돼. 원래 식에다가 여기 있지. 여기다가 f 3분의 2a는 마이너스 3분의 2a다. 대입하면은 a 값 나오면서 정답이 나오겠지. 따라왔어. 이제 좀 다시 해볼까? 일단 넘어가. 승원 이거 이해했어? 아니 제 풀이랑 비교가. 비교해보세요. 근데 이거 아마 해설치 풀이는 수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연속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좋아. 해도 좋은데 그래프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같이 보는 거. 하연이 이 문제 괜찮아? 어려운 거 얘기해줘. 그다음에 22번은 조금 많이 어려워서 뭐 설명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확통을 좀 먼저 설명하고 22번 좀 애매하다 하면은 내일 수업 때 설명하고 나서 영상 올려줄게. 좀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 풀었을 때 멘붕 오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조절하면서 할게. 우선 확통에 28, 19, 30번 하려고 하는데 그 미적분 질문 있으면은 지금 선생님께 물어봐. 선생님 들어오시라고 할 테니까. 아니면 내가 같이 설명해 주겠지. 미적분 질문 하나도 안 해서. 28번? 잠깐만 기다려줘. 확통부터 하고 있어. 문제 이 중국조합 문제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나와 있는 조건을 확인해 보면 일단 포도맛 사탕이 2개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2개를 먼저 나눠주는 걸 생각하고 경우를 나눠 시작하면은 문제 푸는 게 훨씬 수월해진다라고 사실 아시고. 뭐 할 거냐면은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A, B, C가 있다고 해보죠. A, B, C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줄 건데 포도맛 사탕이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 포도맛 사탕. 그치? 포도맛이니까 보라색으로 했는데 세심함을 느꼈어. 그 다음에 아니면 이 ABC가 있으면 그때 포도맛 사탕을 여기다 이렇게 다 넣어줘도 돼.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일단 3개 중에 포도맛 사탕 넣을 곳을 골라주는 거니까 3C1을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은 3C1을 쓰면 되겠지. 3C1 곱하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는 딸기맛 사탕을 넣어야 되는데 딸기맛 사탕을 더 많이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선 깔아주고 시작해. 여기다 딸기맛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딸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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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맛. 그 다음에 여기도 딸기맛, 딸기맛, 딸기맛.
이렇게 지금 넣어주고 시작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각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1개 이상이라 했으니까 반드시 여기다 딸기맛을 하나 넣어줘요. 그치? 그 다음에 이쪽도 딸기맛, 딸기맛, 딸기맛 이렇게 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서 계산할 때 나머지 뭐 하면 되냐면 딸기맛 5개 남았지. 이제 10개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3H5를 이렇게 해주면 돼. 서로 다른 3개의 주먹을 포함해서 5개를 넣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사탕의 개수가 8개 이하가 되는지 확인해봐야 돼. 여기다 전부 다 딸기맛 5개 다 넣는다 해도 8개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계산이 끝이야. 인정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도 역시 3H5인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빼야 될 것이 있어. 여기다가 A, B, C에다가 딸기맛을 전부 다 5개를 넣어줘. 딸기맛 5개 넣으면은 그 여기 10개 되잖아. 안 되지. 이 경우 빼줘야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기맛을 여기다 4개를 넣어줘. 그래도 여전히 안 돼. 4개 넣어서 9개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두 가지로 나뉘지. 이 딸기맛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딸기맛 하나를 밑에다가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 C에다 넣는 거야. 한 개를 이렇게 넣는 거야. 이제 2개로 이렇게 갈린다는 식이죠. 그러니까는 예외적인 상황이 총 3개가 나오고, 딸기 5개 A에 몰빵할 때 4개 넣고 1개 넣을 때 4개 넣고 1개 넣을 때 3을 이렇게 빼주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둘이를 이렇게 더하면 그대로 정답이 된다. 그래서 117이에요. 그 다음에 29번. 현재 뭐 잘 안 되는 거지. 많이 풀었어. 다시. 30번. 한번 해보긴 했어. 흰 공 2개 있고 검은 공 2개 있고 빨간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사용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시행한다. 이렇게. 근데 꺼낸 공의 가지수를 3개 가지수를 점수로 한다 라고 했어. 그리고 15,000번 반복한다 했으니까 이게 29번에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통계 문제이긴 한데 반복 시행을 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제 내신할 때도 설명했었지만은 이럴 경우에 뭘 잡냐면은 이 3개 가지수를 얻고 꺼낸 3개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얻은 점수의 합이 A점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했지. 그럼 3개 가지수가 3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요거를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도입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3개를 꺼낸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3개 가지수는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2개가 되거나 3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다 꺼내면 3개인 거고 몰빵은 안 돼. 왜냐면 흰 공 2개 꺼낸다 하더라도 검은 공, 빨간 공 중에 하나는 꺼내야 되지. 3개 가지수라고 하는 거는 3개 또는 2개가 된다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확률 변수로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3개 가지수가 2개일 때 X를 둘 다 생각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의 확률은 6시 3분의 하고 여기다 쓰는 값은 전부 다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지금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고 이 계산이 20분의 2분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5분의 2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해. 내신할 때도 이게 좀 어려웠었는데 이 점수에 대한 확률 변수를 다시 계산해. 점수에 대한 확률 변수를 잘. 이거는 3개 가지수가 3일 때에 대한 확률 변수를 계산한 거고 점수에 대한 확률 변수를 할 때라고 하는 건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 y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x. 이때 3점 넘는 거 있어. 꺼낸 거에 3개 가지수를 점수를 한다고 했지. 3x. 하고 플러스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2개일 때는 2 곱하기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15,000번 시간이 됐으니까 15,000 빼기 x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산표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x 플러스 3만이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치?
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렇게 잡아주고 x라고 하는 거는 이항공보다 3개거나 2개인 거지. 15,000번 시행을 했어. 15,000번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5분의 1인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를 우리 정교분포로 바꿨을 때 알겠지. 정교분포로 바꿔주면 16,000이 되거든. 6,000이 평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5분의 3 한 번 더 곱하면은 3,600이 돼서 60에서 0이 된다.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준적인 공포로 0, 1의 제곱으로 바꾸는 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 할 때는 60분의 5 여기다가 x 마이너스 6,000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산해주면 문제가 이렇게 되겠지? p 아까 x 플러스 3만 나왔죠? x 플러스 3만이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돼요. 그럼 이거는 식을 한번 바꿔주면 x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a-3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식값을 바꾸면 p, g로 이렇게 붙여. g로 바꾸고 나면은 요거는 계산할 때 60분의 하고 그 다음에 a-3만 에서 빼기 6,000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0.028을 했으니까 여기 보면 뒷값이 1일 때 계산하면 돼. 뒷값이 1인 상황이면 이만큼이 2라고 계산하면 돼. 그래서 60분의 1a는 600이다. 그래서 정답이 나올 겁니다. 되게 전형적인 문제인데 아직 안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거 확률 변수 제대로 못 잡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괜찮지? 30번 어땠어? 이거 우리 수업 때 많이 했던 복잡방들 내용이야. 아직 안 읽어봤어? 한 시도해봤어? 됐어? 그냥 뭐 같이 해볼래? 조금 더 생각해볼래? 해봐? 좀 더 생각해봐. 한번 보세요. 한번 해봐. 이 30번 문제는 우리 수업 때, 정식 수업 때 말해줬던 내용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확률을 먼저 잡아보는 게 순서다라고 얘기했어요. 확률을 잡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분류한 다음에 그 분류하는 것에 따라서 확률을 구해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내 표로 한번 실어볼게. K 값이 0이면이 있고 그 다음에 1이면이 있고 2이면이 있고 3이면이 이렇게 이렇게 그때 P값을 각각 계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동전의 앞면의 개수가 없을 때 확률 때 2배 때 생긴 거니까 이거는 8분의 1 여기 8분의 1이고 여기 3시 2가 들어가니까 8분의 3이 되겠지. 8분의 3, 8분의 3 이렇게 먼저 쓸 수 있어.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규칙을 따라가 보면 얘는 첫 번째랑 그 다음에 네 번째의 카드를 뒤집으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숫자 따라갑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그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를 이렇게 뒤집으라고 얘기한 거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했을 때 이 분모를 먼저 계산해보자. 분모를 계산한다 생각하면은 분모는 이 문제 애초에 숫자가 1, 2, 2가 되죠. 그렇지? 근데 나와 있는 얘기 읽어보면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여기 카드에 보이는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라 했으니까 여기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얘네는 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만 바꾸면 되냐면은 이 2를 1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이거 1로 돌려주면은 1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다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걸 따라가서 분달을 하면은 얘네들 지금 3번 반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자리를 A, B, C, D라 해보자. 얘네들 그냥 쓸까? 여기서 1, 2, 2 이렇게 요거를 이제 어떻게 돌릴지를 좀 생각해 보면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게. A, B, C, A, B, C, D 이렇게 표시를 볼게. 뭐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애들 지금 A, B, C, D 지금 쓰고 A, B, C, D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는 뭘 생각해보냐. 일단 얘 2를 돌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거든. 2 돌리려고 하면은 이 세 번째 이 C를 내돌려야 되지. 여기가 한 번 나오면 될 거야. 얘에서 한 번. 그렇지?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C 값이 1일 때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되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지금 이만까지 따라왔어. 여기 2를 1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거 돌리려고 하면은 얘밖에 없어. K가 2일 때. 그 상황을 지금 돌리겠다 이렇게 해요. 이거 지금 한 번 돌릴 때가 있을 거고 3번 돌릴 때가 있을 거니까 한 번 먼저 하고 3번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치? 이 네 번째는 요거에서밖에 안 돌아가. 얘만 좀 돌릴 수 있는 거고 나머지 1, 2, 3 이렇게 한 가지씩 밀려서 있지. 그 여기 1이고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은 여기 하나도 없이 될까 생각해보면 이거 돼. 왜냐면은 얘는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D지? D인 거니까 이거 세 번째 거 돌리는 거야. 세 번째 건 돌리나 말아 좀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얘는 이해됐어. 근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세면 돼. 여기 2일 때 0일 때 이렇게 지금 다 바꿔보는 거야. 그러니까 B를 돌린다고 하는 거는 여기 얘 첫 번째 거 돌린다는 얘기야. 첫 번째 거 짝수분 돌리는 거니까 있었어. 그치? 그래서 이거를 다 잡아보면 그냥 숫자를 이제 쓸게. 뭐가 잡히냐면은 2, 0, 1, 0 그 다음에 1, 1, 1, 0 이런 것들이 다 잡힌다는 사실이었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돌아가는 카드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보면 여기는 1, 1, 2, 2야. 이렇게 전부 다 1, 1, 2야. 이거 지금 돌아가고 가보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돼.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마지막 거 있잖아. 마지막 거는 돌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1, 1에 2, 1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얘만 좀 특히 나머지 4개는 똑같습니다. 전부 다 카드.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은 이 분자 부분에 들어갈 애가 두 수의 곱이 세 번째랑 네 번째 있는 수의 곱이 2일 때를 분자에 넣으라 얘기한 거거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이야.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면은 이 문제 풀이의 구조는 이렇게 돼요. 1, 2, 3, 4, 5를 다 더해주고 그 중에서 5번을 올리면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그 계산을 마무리 해주면 돼요. 내려면 따라서. 일단 이렇게 하고 지금 나랑 부장님 쌤이랑 같이 들어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좀 잘 안 됐던 거 설명 좀 해줘.